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방금 전 끝난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최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최후 진술을 하지 않고 한참 뒤 구속됐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는 어디로 갈까요? 자, 삼성전자 본사가 미국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오늘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나면 기자들과 만나서 소감도 이야기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판결에 충격을 받고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울먹이면서 이 선친 이건희 회장에게 효도하겠다는 말을 했던 이재용 부회장, 그러나 법원의 판결 앞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스타일이 겉으로 이 감정을 내색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만 오늘은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자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최후 진술을 생략했습니다. 자, 재판부가 퇴정한 지도 한참 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 오늘 상당히 재판정에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자, 정준영, 송영성, 강상욱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 1부에서 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실형이 선고되자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최후 진술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할 말이 없다 생략해버렸습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재용 부회장은 자리에 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이에 앞서 오후 1시 40분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정으로 들어서면서 4년 만의 선고인데 심경이 어떠냐, 만일의 상황에 대해 경령을 지시한 게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초 선고가 끝나면 취재진에게 짧게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법정 구속이 되며 소감은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이 부회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 2017, 2018년 같은 사건으로 수감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분위기는 상당히 차분했지만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이 방청객들이 일부 울먹거리면서 판사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소란은 없었습니다. 자, 350여일간 수감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원래 수감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이 석방되어 있다가 다시 수감될 때 굉장한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가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같은 건으로 일단 한번 수감됐던 경험이 있는데 이 3년 만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고는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인 만큼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선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법정 구속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상당히 충격받은 모습입니다. 이 구치소나 감옥소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경영은 합니다. 옥중 경영을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상당히 오늘 분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후 진술도 거부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은 오너입니다. 삼성전자의 오너. 자, 이병철 회장부터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까지 3대에 걸친 삼성과 대한민국 1등 기업의 DNA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구치소에 가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복잡한 요인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총수가 없다는 악재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외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 듯만큼 권력이 셌던 장충기 전 사장, 최지성 전 실장, 이재용 부장과 함께 똑같이 2년 6개월의 실형이 그대로 선고됐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등의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의 선고입니다. 자,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사세 경영 포기, 문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실형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기 보기 어렵다.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2년 6개월이라는 이 양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년 이상 징역형이 되면 집행유예 받기가 힘든데 2년 6개월은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집행유예를 하지 않고 바로 실형 선고를 내리고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앞으로 이재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 특검은 오늘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구속돼서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구치소로 가야 했습니다. 자,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등 모두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중 36억 원만을 뇌물액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량도 대폭 낮아져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다시 86억 원으로 보고 재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자, 삼성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상당히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게는 이 총수부재라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동안 상당히 잘해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철저한 준법 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인류 기업을 만드는 게 일관된 꿈이다.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 자, 어쨌든 이건희 전 회장의 별세, 그리고 잇따른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문 속에서도,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대한상공회에서 회장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탄원서를 냈지만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자, 이재용의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어떤 경우든 물론 총수가 없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경영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은 이래저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용 구치소에 가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 삼성전자는 어디로 갈까요?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